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얀 가운, 주사기, 긴 대기 시간. 오늘은 병원이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전략과 창의력의 무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헝가리 소도시가 치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브라질 병원이 어린이들에게 슈퍼히어로의 용기를 심어주며 홍콩 병원이 자선 경주로 기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권의 책, 세계병원에서 전략을 배운다에서 시작됐어요. 자,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와 감동으로 가득한데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 주소에서 이 책의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병원들의 독창적인 전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헝가리 소프론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도시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본론 1. 헝가리 소프론, 치과 의료 관광의 메카. 여러분,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가 연간 8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곳은 헝가리의 소프론, 치과 의료 관광의 메카로 불리는 곳입니다. 소프론은 등록된 치과의사 4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계산해보면 시민 15명당 치과의사가 1명인 셈이죠. 유럽과 북미에서 온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도시를 찾고 치료 후에는 헝가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쇼핑을 즐긴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소프론의 치과 의료 관광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1989년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붕괴입니다. 공산주의 시절 헝가리는 주변국에 비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죠. 당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는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철조망이 있었지만 저렴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헝가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2004년 헝가리가 EU에 가입하면서예요. EU 가입으로 국경 통과가 간소화되자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서유럽 관광객이 급증했죠. 소프론은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고 이 지리적 이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의 기자 산드라 로렌스라는 분이 소프론에서 치아 임플란트와 크라운 시술을 받았어요. 총 비용은 약 290만 원. 영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510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3번의 주말 동안 헝가리를 방문해 치료를 받고 동시에 쇼핑과 관광을 즐겼죠. 결과적으로 220만 원을 절약한 셈이에요. 여러분, 치료받으면서 여행까지 즐기고 돈도 절약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사례는 소프론이 단순히 치료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줘요. 2012년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유럽 치과 의료 관광객의 42%, 미국 치과 의료 관광객의 21%가 헝가리를 찾았다고 해요. 과거에는 북미 사람들이 멕시코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헝가리의 숙련된 치과의사, 영어 소통 가능한 의료진,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프론이 새로운 선택지가 됐죠. 2013년에는 EU와 헝가리 정부가 1,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5억 원을 치과 의료 관광에 투자하며 국가적 지원도 강화했어요. 소프론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 우리는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슈퍼히어로의 용기를 심어주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나볼 거예요. 본론 2. 브라질 A 카마르고 암센터 슈퍼 포뮬러 프로젝트. 자, 이번엔 남미로 가볼까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A 카마르고 암센터는 남미 최대 암센터 중 하나로 소아암 환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슈퍼 포뮬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시도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된 기분을 느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광고회사 JWT 브라질과 워너브라더스가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소아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히어로로 불립니다. 항암제 팩은 슈퍼히어로 마크가 그려진 멋진 케이스에 포장돼 있어서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만화 속 슈퍼히어로들은 악당과 싸우다 암에 걸리지만 슈퍼 포뮬러라는 특별한 약을 통해 완치되고 다시 세상을 구하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투병 과정을 슈퍼히어로의 모험으로 느끼도록 도와줘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에요. 항암 치료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이죠. 하지만 슈퍼 포뮬러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슈퍼히어로가 되어 암과 싸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희망적인 프로젝트인가요? 이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미국의 한 병원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만나볼게요. 본론 3미국 메드스타 워싱턴 병원 노인 왕진 시스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드스타 워싱턴 병원은 1958년에 설립된 92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1999년에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바로 노인 왕진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에 오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게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이 직접 찾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시스템은 노인병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등록된 환자는 2주 안에 전문의가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이후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죠. 보통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긴급 간호나 혈액 검사, 엑스레이, 물리치료, 호스피스 간호까지 제공됩니다. 게다가 24시간 당직 의사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죠.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건강보험을 가진 노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 사례를 읽으며 저는 병원이 단순히 건물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노인 왕진 시스템이 노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병원의 안내 시스템이 환자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본론 4일본 가타 및 우메다 병원 환자 중심의 사이니지 시스템.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잡한 복도와 작은 안내판 때문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죠. 특히 고령 환자나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예요. 일본의 가타 종합병원과 우메다 병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디자이너 하라 케냐와 손을 잡았어요. 그 결과 환자 중심의 놀라운 사이니지 시스템이 탄생했죠. 병원의 안내판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라 케냐는 고령 환자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쉽게 안내를 볼 수 있도록 바닥에 안내 표식을 설계했어요. 화이트톤의 병원 환경에서 빨간색 화살표와 큰 글씨로 시인성을 높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살표의 길이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게 만들어 환자들이 남은 거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어요. 동선 교차점에는 십자 모양 안내를 배치해 혼란을 줄였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이 사이니지의 내구성입니다. 기존 병원들은 접착 시트나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거나 더러워지곤 했죠. 하라 케냐는 상감 기법으로 바닥에 안내를 새겨 넣어 오랫동안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했어요. 이 디테일한 배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안내판을 넘어 환자들의 병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디자인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그리고 병원이 기부로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홍콩의 한 병원에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본론 5 홍콩 마틸다 국제병원 기부로 운영되는 병원. 홍콩의 피크산 중턱에 위치한 마틸다 국제병원은 2012년 US 위클리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 3위에 올랐어요.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는 이 병원은 놀랍게도 기부로 운영됩니다. 병원이 기부로 운영되면서도 이렇게 멋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1907년에 설립된 마틸다 병원은 창업자의 유산이 고갈되면서 운영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1975년 병원 운영진은 독창적인 자선 행사인 세단체어 경주를 시작했죠. 이 경주는 한 명이 마차에 타고 8명이 마차를 들고 달리는 방식인데 순위 경쟁보다는 베스트들에서 상 같은 재미있는 상을 통해 즐거움을 줍니다. 경주 후에는 자선 바자를 열어 음식, 게임, 공연 등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쌓아요. 이 행사는 단순히 기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병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죠. 병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사례는 기부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마틸다 병원의 자선 행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도하는 자선 활동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마지막 사례로 텍사스에서 만나볼게요. 본론 6 미국 텍사스 스코티시 라이트 어린이 병원 아이들의 자선 활동.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미국의 텍사스 스코티시 라이트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무료 정형외과 치료를 제공하며 기부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2002년 11살 소년 벤 세이터가 손가락 수술을 받고 퇴원하며 물었어요. 왜 치료비를 내지 않는 거죠? 벤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고 아버지와 함께 키즈 스윙이라는 자선 골프 대회를 만들었어요. 11살 아이가 병원을 위해 자선 행사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이 대회는 아이들이 가족, 친구, 지역 기업을 방문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부를 유도하는 행사예요. 병원은 이외에도 마라톤, 테니스 대회, 아트쇼, 패션쇼 등 연간 200여 개의 행사를 열죠. 이 행사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같은 즐거움을 주고 스폰서 기업들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해요. 결과적으로 병원은 매년 2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며 1,100억 원의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병원의 존 윤마키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대신 더 많은 지지자를 만들었어요. 이 사례는 기부가 병원, 지역사회, 스폰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임을 보여줘요. 벤 같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결론 및 마무리. 세계병원에서 전략을 배운다는 병원이 단순히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소프론의 치과 의료 관광, 브라질의 슈퍼 포뮬러, 미국의 노인 왕진 시스템, 일본의 사인이지, 홍콩과 텍사스의 기부 문화까지 이 책은 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죠.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은 작은 배려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PDF는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